다음 사연입니다. 약물과 관련된 궁금증이에요. 약을 먹지 않으려는 당사자,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약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납니다. 네, 교수님, 최정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정신과를 가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운 일이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과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치료적 병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귀가 좀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가는 거는 가능한데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까 정신과를 가라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마음 때문에 쉽게 처음에 문을 두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게다가 이제 약을 먹으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크게 몇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신 경우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의 증상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또는 불안증 때문에 그 증상이 좀 너무 심해서 약을 계속적으로 드실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약 자체에 대한 어떤 오해나 무지의 경우에서도 약 드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던 약에 대한 부작용, 예민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병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병을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을요, 네,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이런 병을 걸릴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고 내 아이가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기 때문에 이 병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부분 모릅니다. 새로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도 좀 어렵고, 정신과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혹시 정신과적인 어려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마치 이게 나의 인격적인 부분이나 나의 인성적인 부분을 공격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접근 자체를 어려워하시거든요. 게다가 이런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매우 안 좋으신 경험이 많습니다. 대부분 강제 입원 같은 절차를 취했던 경험이 있고, 입원해서 그 치료적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경우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죠. 굉장히 무시받는 듯한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이 질환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해졌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가족들이든 본인이시든 내가 치료의 과정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이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 병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발현되니 당사자가 아닌 가족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약을 먹이려고 하는, 몰래 먹이고 이런 시도를 하시고 싶겠지만, 그거보다도 이 증상과 병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치료의 기전이 있는지를 좀 잘 설명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들이 좀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무기력증이 너무 심하면 약 드셔보셨어요? 혹시 영양제 드시나요? 우리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매일 좋은 비타민도요 오메가3 아무리 좋아도 잘 안 먹습니다.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약을 매일 세끼 식사 맞춰서 사전 또는 사후에 이렇게 먹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증상이 좀 심했을 때 약을 못 드시는 경우는 주변에 좀 도움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병에 대한 오해 또는 이 무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살찐다, 또는 이제 기억력이 감퇴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무시무시한 오해도 많습니다. 이거 마약 검사하면 양성 나온다부터 시작해서 평생 먹어서 중독된다, 치매 걸린다,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약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생각 가지신 분들이 이 보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의지의 문제다라고 보셔서 저는 좀 잠시 한번 내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가락이 부러져서 이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의지가 강하다고 이 손가락이 붙는 건 아니거든요.
적절한 치료 그리고 적절한 단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어떤 치료에 맞춰서 요 시기를 좀 접근하게 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약물 부작용 문제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안들이 좀 필요합니다. 부작용이 있지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작용을 혼자서 막 견디시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약부작용 때문인지 증상 때문인지 잘 혼동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견디시다가 결국에는 약의 접근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을 딱 끊으시면, 정신과 약을 끊으시면 부작용은 며칠 사이에 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약을 드셔왔던 분들은 효과가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 이제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시고 계셔요. 어떤 상태인지, 약 드셨을 때 어떤 반응인지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용량이나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장기주사제 요즘 처방을 조현형 약물에서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사제를 하시면 보통 3주에서 한 달 이상을 좀 하실 수 있고요. 당뇨 치료 같은 경우에도 주사제를 종종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제까지 맞으라고 하면 더 싫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접근성이 너무 낮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주사제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